집에서 차근차근 따라하는 이지 디지털 드로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디지털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인기가 많은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강의의 준비물은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고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현재 프로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부터 이 프로크리에이트의 사용법을 간단히 익혀보고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구석에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캔버스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드로잉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여러 캔버스 중에서 A4를 누르면 이렇게 A4 사이즈의 캔버스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구석의 갤러리를 누르면 다시 이전의 갤러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아이콘으로 쓸 작은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는 주로 2000픽셀 사이즈의 정사각형 모양의 캔버스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스크린 크기의 캔버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크린 크기의 캔버스 화면이 열렸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브러쉬 도구가 열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서예 탭의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한번 쭉 그어보면 알 수 있듯이 깔끔한 선을 그릴 수 있는 브러쉬예요. 굵기가 일정하죠. 이번에는 다른 브러쉬도 한번 써볼게요. 잉크 탭에서 스튜디오 펜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앞서 그렸던 모노라인 브러쉬와는 굉장히 다르죠. 깔끔한 선이 그려지지만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조절됩니다. 브러쉬의 크기와 투명도 조절은 오른쪽에 있는 바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바에서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바에서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 바를 움직여보면 브러쉬의 크기가 옆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브러쉬를 조절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투명도를 조절해 볼게요. 옆에 표시되는 숫자 그리고 투명도가 보이시죠?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탭 동작을 알아볼게요. 손가락 2개로 캔버스를 한 번씩 탭할 때마다 한 단계씩 뒤로 가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지는 거예요. 세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다시 실행입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탭할 때마다 다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뒤로 가고 세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다시 실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상단에 세 번째 지우개를 눌러볼게요. 세 번째 아이콘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해 지우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도 크기와 불투명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른쪽 구석에 동그라미 누르면 색상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하는 색상을 직접 뽑아 쓸 수 있어요. 빨강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이번에 파랑을 그리고 싶다. 파랑을 선택하고 싶다. 파랑을 누르고 이 안에서 또 다양한 파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을 찾아서 고른 다음에 또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 색상은 바로 아래 가운데에 사용 기록에 저장이 되니까 바로바로 골라 쓸 수가 있어요. 색의 삼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파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클래식을 선택하세요. 클래식에 들어가면 색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색상이고요. 두 번째는 채도, 세 번째는 명도입니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색상표에 있는 원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채도를 움직여 볼게요. 가로로 조절되고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채도가 높은 쪽의 색깔, 채도가 낮은 색깔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세로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방법을 통해서 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붉은색 계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준이 되는 색을 정했습니다. 채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높은 채도의 색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칠합니다. 그런 다음 원래 색을 선택한 다음 낮은 채도의 색을 칠해주세요. 다시 원래 색을 선택한 다음 이번에는 명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명도가 높은 색으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또 명도가 낮은 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색을 중심으로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봤어요. 다른 색상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뽑아낼 수 있겠죠? 정리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으며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명도가 낮습니다. 다음으로 하모니 기능을 살펴볼게요. 색상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모니를 눌러서 기능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색상을 고를 때 디스크 탭에서 선택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하는 색을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색 조합을 할 때에는 하모니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 핑크색을 고른 다음 이 핑크색과 어울리는 색 조합을 해볼게요. 하모니 메뉴로 들어가서 상단의 색상 아래에 유사를 누르면 보색, 보색 분할, 유사, 삼합, 사합이 있습니다. 보색부터 살펴볼게요. 핑크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터치해서 선택한 다음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두 색은 보색 관계에 있어요. 다시 원래 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보색 분할을 눌러볼게요. 보색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분할된 색상을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그려볼게요. 유사한 색상을 고르고 싶을 때에는 유사를 클릭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확실히 원래 있던 핑크색과 유사한 색상 계열로 그려지고 있죠. 다음은 삼합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핑크,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 색깔도 터치해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삼합을 이루는 색깔들이었고요. 이번에 사합 그려볼게요. 다시 한쪽에다가 핑크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색상도 색칠해줍니다. 자, 요 색상들은 사합을 이루는 색상들이에요. 이렇게 색상의 하모니 기능을 이용하면 색 조합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색상의 팔레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는 물감을 짜놓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팔레트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팔레트 메뉴의 상단에 구석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팔레트를 누르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누른 다음에 팔레트에 터치해주면 됩니다. 터치, 또 색깔 고른 다음 터치, 이런 식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다음은 문지르기 기능입니다. 사실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있으니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마찬가지로 뜨고요.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겹쳐지는 부분을 슬슬슬슬 문지르면 말 그대로 문지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에어브러쉬로 해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경계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문지르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층을 뜻해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실 때에는 레이어를 층층이 쌓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햄버거 빵을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햄버거를 만드는 것처럼 가장 바닥에 맨 밑에 깔리는 빵을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이 레이어에는 빨간색 케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케첩을 그려주세요. 자, 이때 빵 위에 케첩을 실제로 뿌리는 것처럼 빵 위에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빵 레이어보다 케첩 레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케첩 레이어가 아래로 가면 빵 밑에 가려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어는 이런 개념이에요. 다음으로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양상추를 그려볼게요. 양상추를 색칠할 건데요. 한 번에 같은 색으로 칠할 때에는 색상을 이렇게 끌고 오면 페인트를 붓듯이 칠해집니다. 한 번에 칠하기 좋은 기능이에요. 그 위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치즈를 한 장 그려줍니다. 그 위에 레이어를 새로 또 추가한 다음 고기 패티도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레이어 하나에 재료 하나씩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위에 그릴 때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가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위에 있는 레이어의 그림들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레이어들을 살펴볼게요. 각 레이어마다 오른쪽에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그림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정말 많이 쓰이는 퀵라인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엄청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람이 그리면 정확한 원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프로크리에이트는 이것을 다듬어서 인식하여 원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고 나서 펜을 떼지 말고 쭉 누르고 있어 볼게요. 펜슬을 떼지 않고 있으니까 예쁜 도형으로 가다듬어졌죠. 다시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예쁜 원으로 다듬어 줍니다. 세모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직선, 곡선 모두 깔끔한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따라하는 이지 디지털 드로잉 첫 시간으로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기본 기능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드로잉을 배워보도록 할게요.